요 밑에 부분을 가리고 여러분이 선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쭉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그 좌표 평면 X축, Y축만 크게 좀 표시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 좌표평면 위에다가 여러분이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좌표평면이 전부 다 그 삼각형의 꼭지점 좌표가 전부 다 미지수야. 그러니까 증명을 할 때는 미지수를 최소화를 하셔야 되거든요. 문제를 풀거나 증명을 할 때는. 그러면 삼각형 변 중에 하나를 X축이나 Y축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두 좌표 중에 하나가 0으로 빠지니까 그만큼 변수가 줄어들지.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A, B의 중점이 M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점을 원점으로 잡고 여기 좌우 대칭되는 점을 두 꼭지점으로 잡아주시면 이제 중점이 0,0이 되면서 훨씬 증명하기가 편하겠죠. 왜 중점을 원점으로 잡는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꼭지점은 사실 어디 있을지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톡 씌워주시면 됩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Y축에 의해 두시면 안 돼요. 그냥 저렇게. 이해되세요? M을 원점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수를 뭘로 둘 거냐면 책이랑 똑같이 할게요. 여기는 어떤 점인지 알 수 없는 일반적인 점이기 때문에 A, B라고 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길이를 A, B, C라고 하시면 요 점의 좌표는 C, 0 그리고 이건 C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C, 0 이렇게 둘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변부터 여러분이 좌변부터 여러분이 전개해서 쓰시는 거예요. 좌변 증명 시작합니다. 좌변 이제 요거 쓰면 돼. A, B의 제곱, A에서부터 B까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 이게 A, B 제곱 그리고 A, C 제곱 여기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의 제곱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시고 우변 전개하시고 두 개 같은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해보십시오.
증명하시면 똑같죠? 요 명제, 이거 명제라나 이 식 자체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탑부스의 중선 정리라고 합니다. 중선 정리 거기다 좀 써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세변의 길이를 알려준 다음에 이렇게 세변의 길이를 알려준 다음에 여기 중점 연결했을 때 이 변의 길이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이 정리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된 세 변의 길이를 가진 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 변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얘를 쓰는 거지. 이제 이쪽 제곱 36 더하기 이쪽 제곱 25는 2배의 요거 내가 구하고 싶은 거 x라고 할게요. x제곱 더하기 이거 절반 4의 제곱 16 이렇게 해서 x를 구해내시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교과서의 증명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도 뭐라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공식적으로. 충암고가 이걸로 어려운 문제 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이해되시나요? 중선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예. 되셨으면 이제 여기 유형 6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꼭지점을 놓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놔야 된다. 0이 많이 생기게. 37번 같은 거 보면 D를 원점으로 두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D를 37번 이해되시나요? D를 원점으로 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38번은 39번은 이제 직사각형 위에 있는 거니까 BC를 X축 위에 있는 걸로 두시고 AB를 Y축 위에 있는 걸로 두시면 증명이 훨씬 편하죠. B를 원점으로 두시면 이렇게 변수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으면 이제 네 문장 갈게요. 개념을 쭉 정리할 거라서 몇 쪽을 보시면 되냐면 8쪽 잠깐 보시면 됩니다. 8쪽. 이것도 이제 수직선에 있을 때 공식 보시고 이걸 좌표평면으로 확장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거기 중간에 나와 있죠. 8쪽의 중간에 팁이라고 왜 그런 공식이 나와 있는지 증명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 증명하는 과정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공식을 바로 외워주시는 게 편한데 이거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지 B,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지 잘 봐주셔야 되고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 안쪽에서 자른다는 얘기잖아요. 내분이. 그래서 M 대 N이 되는 요점의 좌표가 P가 되는 거고 이제 이걸 공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나는 공식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죠. 비율을 먼저 이렇게 써주시고 A, B 순서대로 비율 밑에다가 A 좌표 그리고 순서대로 B 좌표 이렇게 쓰신 다음에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T가 분수 형태가 되는데
두 B의 합이 분모 M 더하기 N. 그리고 요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주시는 게 분자 mx2 더하기 nx1 그 차에서 곱해주시면 돼요. 공식을 여러분이 뭐 스스로의 스타일이시든 이렇게 하시든 어쨌든 체득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푸시든 간에. 자, 이거는 수직선 상에서 좌표가 하나 있었을 때 이제 좌표 평면상은 x좌표랑 y좌표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y좌표에서 한 번만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이 내분점을 t라고 했을 때 분수 형태니까 이렇게 크게 쓰시고 아까 무게중심에서 했었던 것처럼 두 비율의 합 그리고 한 번은 x에서 크로스 mx2 더하기 nx1 그리고 한 번은 y에서 크로스 my2 더하기 ny1 x 따로 y 따로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그리고 이게 중점하고 무게중심까지 연결이 되는데 중점점 중점 이제 1대1 내분점을 중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미드포인트. 중점이든 무게중심이든 그냥 다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1대1로 내분하는 거랬어? 그러면 여기 내분점 공식에서 확장을 하면 m도 1이고 n도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뭐 이렇게 되는데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자.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게중심 보고 문제 풀어갈게요. 무게중심은 보통 우리가 G라고 하죠. 이거 지난번에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증명하는 거 다 했을 건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증명. 다른 분들 아까 그 받은 종이에다가 증명 좀 써줍시다. 무게중심은 평균이긴 하거든요. 얘도 평균이라서 결론적으로 세 좌표의 합 이거를 3으로 나누고 y좌표도 3으로 나누고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이게 공식인데 이제 증명할 때는 어떻게 가냐면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요 성질 쓸 거예요.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해되시죠? 2대1로 내분하는 점. 그러니까 G는 AM의 2대1 내분점이야. 그러면 M의 좌표부터 구해야 되잖아. M 좌표부터 한번 구해서 써봐봐. 이 삼각형에서 첫 번째 M은 BC의 중점입니다. 좌표 써보세요. M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이게 중점이죠. 자,
자, 그럼 이제 아까 말한 거 G는 AM의 2대1 내분점이니까 여기서 내분 공식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비율을 이 위에다 쓰고 밑에다가 순서대로 A좌표, M좌표 쓰면 된다고 했죠. X1, Y1 그리고 M좌표는 2분의 뭐 2분의 뭐 한 다음에 이제 쓰시면 돼요. G가 2 더하기 1 분의 이제 크로스로 곱한 거 이렇게 곱해서 쓰시고 여기도 Y좌표 길이 크로스로 곱해서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는 분 해보세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돼요? 괜찮아요? 뭐 안 쓰고 있었어. 이해돼요? 아 그래? 해봐. 토스 이거 하고 이쪽에 있어. 그리고 이거 하고 이거 있어. 같이 이해되죠? 괜찮죠? 약간 크로스가 이해 그 처음에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 상용점을 그냥 이런 식으로. 아 맞아, 이 색깔이 나와요. 펜슬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1이 이렇게 해서 이게 위에 왔어서 이거랑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처음 X 쓸 거니까 X 뒤쪽에 X가 교환이랑 곱하기 그냥 x 제곱이랑 x 세제곱이 X2랑 X3 x랑 x이랑 x3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쵸? X가 밑에 있었거든요. 더하기 여기 더하기 뒤에 더하기 여기 1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크로스 이쪽 그러면 y도 똑같이 그쵸, 이렇게 그쵸. 가리 하나 이거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다시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내분점 가겠습니다. 이게 내분 공식을 적용하기가 조금 헷갈릴 거예요. 좌표로 확장되면 이거 x에서 한번 y에서 한번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구분한 연습하듯이 기탄 수학처럼 좀 여러분이 많이 해주셔야 되고 우리는 몇 번을 볼 거냐면 42번을 좀 볼게요. 42번. 42번 전에 41번 봅시다. 네, 41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공식 계속 쓰시면 되죠. 여기 좌표를 뭐 A, 여기 좌표를 B라고 하면 중점 좌표가 2라고 했으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요게 중점. 그리고 이거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은 아마 여기 있을 건데 요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공식 쓰시면 4분의 이렇게 3b 더하기 a 이게 3 이렇게 하시면 되죠. 괜찮나요? 예, 아니면 이제 1대1 중점하고 3대1 내분점을 표현을 해보시면 중점이 3대1 내분점이잖아. 이 뒤를 4등분한 거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사이 거리가 1이면 이 AB 거리는 4배 하시면 되니까 4라고 바로 하셔도 되고요. 공식을 쓰셔도 되고 표현을 해보시면 몇 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얘는 뭐 괜찮고 이제 42번 좀 볼 건데요. 요거는 해석을 하시는 문제예요. 지금 세 점 ABC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숫자가 뭔지 잘 보세요. 루트 2, 루트 3이 계속 등장하지. 루트 2, 루트 3이 계속 등장하죠. 그리고 잘 보시면 루트 2의 개수, 루트 3의 개수를 더한 게 전부 다 분모가 되는 거 보일 겁니다. 여기도 개수 더한 게 분모가 되고 여기도 개수 더한 게 분모가 되고. 그쵸?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바꿔서 쓰시면 이 3이 2 더하기 1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고 요 4를 3 더하기 1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B라는 점은 루트 2랑 루트 3의 2대1 내분점이거나 1대2 내분점이거나 근데 크로스로 곱한다고 했죠? 크로스로 곱하니까 요쪽이 이제 반대 루트 3이랑 가까운 거라 1대2 내분점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루트 2, 루트 3 했을 때 A는 중점 이렇게 딱 1대1로 나눈 거 여기가 A 얘부터 해볼게요. C는 그러면은 3대1인가? 1대3인가? 될 텐데 루트 2에 지금 3이 곱해졌기 때문에 1대3 내분점이겠죠. 그치? 루트 2랑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1대3 내분점 1대 하나 둘 셋 여기가 B C 여기가 C 그리고 A는 아까도 말했듯이 1대2 내분점 1대2 여기가 그래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말하면 CBA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잘 필기해 주십시오. 예, 다 되셨으면 이제 좌표평면으로 넘어갑시다. 좌표평면 46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46번 공식 적용이라 여기는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이제 문좀 하시면
B의 합이에요. 이 위에다가 이 비중석을 A의 1 마이너스 이렇게 X좌표 구할 때는 이 왼쪽하고 위에 X좌표를 하고 여기 더하기 이번에 Y좌표는 X좌표로 두 번째 2번 오른쪽 거하고 2번 곱해서 마이너스 X좌표 괜찮아요, 적용하면서. 적용하는 거 괜찮아요. 힘드니까. 예, 뭐 요 계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좌표 전부 0보다 커야 일사분면에 있을 수 있으니까 A가 3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이게 또 0보다 커야 되니까 7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게 답이 되겠죠. 많이 풀어보시고 이제 우리 활용 문제로 넘어갈게요. 51번을 하겠습니다. 51번. 활용은 다 해석을 해야 돼서 51번 일단 직선 좀 그려주세요. 그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직선 있죠? 그게 좀 그려주세요. 좌표 평면에. 그리고 A하고 B를 좀 표시해 보십시오. 일단 직선부터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쵸? 원점을 지나고 요거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시려면 어디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찾으신 다음에 그 두 개를 연결을 하셔도 괜찮고요. 기울기의 의미로 그리셔도 되는데 얘가 무슨 뜻이냐면 기울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X쪽으로 2칸 증가할 때 Y쪽으로는 1칸 감소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2칸 증가할 때 Y축 방향으로 하나 내려와야 되니까 이 기울기,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직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의 의미가 이래요.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고 문제 잘 읽어보시면 이 점 위에 a랑 b가 둘 다 있다고 했어.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2니까 표시하시고 마이너스 4,2 여기 그리고 D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D 좌표가 A가 0보다 크다고 단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B가 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뭐 대충 여기다 할게요. X좌표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쪽 부분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자, 근데 이제 이 식을 한번 보십시오. C가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니까 뭐 대충 이 정도의 C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OBC 이 삼각형의 넓이 하고 AOC 요 삼각형의 넓이가 이쪽이 2배가 돼야 된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요거의 2배가 이 넓이가 돼야 돼. 지금 이 두 삼각형에 뭐가 같죠?
높이가 같죠? 그쵸? 얘네들 삼각형은 높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넓이 B가 바로 밑변 B가 되는 거죠. 넓이 B랑 밑변 B랑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OBC의 밑변 요거 OB 그리고 AOC의 밑변 요거 AO 이거 대 이거가 똑같이 1대 2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거의 2배가 이쪽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밑변 B AO 대 OB가 1대 2다. 이쪽이 더 넓은 거 맞죠? 이걸 다시 우리 내분 배운 것처럼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 성분 A, B의 1대2 내분점이 원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치? A, B의 1대2 내분점 이게 원점이다. 그래서 이제 공식 쓰셔서 0이랑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각형 넓이 가지고 밑변비나 높이비 찾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이렇게 찾는 문제가 올해 6월 평가원 고3 수능 그쪽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계속 쓸 스킬이에요. 이제 공식 쓰셔서 풀면 되죠? 풀어보세요. 이해 안 되면 질문하시고 이해 되나요? 이거 이거 45번이고 이거 다른 거 두개 다른 거 이게 저거 51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오번이 다르네. 안 다르세요? 이거 하는 거지. 이게 두 개네.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게 원점이다. 이게 원점. 네, 되는데 헷갈릴 것 같아서 다른 점수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A, A라고 하면 A, B랑 2A랑 2A랑 다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답 쓸 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EX, X 이렇게 적는 게 오케이,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내분점 공식 쓰시면 되고, 요것도 알려드리지 않았었나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가진 애들이 비율 관계가 나오면 x축이든 y축이든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라는 거고, 그럼 이제 얘가 1대2면 똑같이 이것도 1대2여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2배라서 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A가 바로 8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이제 A 나왔으면 요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8 대입하셔서 B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실 더 많이 쓰긴 해요. 축에 수선을 발리는 거. 됐습니다. 그리고 50번도 중요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50번.
지금 A가 5,-2, B가 -1,4를 지나는 직선 AB 위에 C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만족하는 C를 모두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C가 여러 개 있다는 거야. 어디 있을지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선분 AB 안쪽에 어디 있을지 하나 찾아보시고 이제 선분 AB 바깥쪽에서 A에 가까운 쪽, B에 가까운 쪽 이렇게 세 개 위치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찾았나요? 안쪽에서 AB가 3배 BC라고 했으니까 뭐 BC 길이랑 AB 길이가 1대 3이어야 되는 거지. AB가 더 길어야 되는 거. 그러면은 BC 이렇게 3등분 했을 때 요 점을 C라고 하면 BC 길이의 3배가 AB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분점 하나, AB 3분 AB에 하나. 그래서 첫 번째는 C가 AB의 2대 1 내분점. 이렇게 하나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맞죠? 2대 1 내분점. 2대 1. 괜찮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분 바깥에서 이쪽에서 한번 봅시다. BC 길이가 1이고 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좀 다시 그릴게요. C 요 정도라고 하면 이 AB 길이가 이거의 3배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좀 자세히 그릴까? 요 길이의 3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되겠다. C가 이쪽에 있으면 되겠네. 이해되시나요? 바깥쪽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원래 이전에는 외분이라는 걸 배웠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B를 가지고 볼 겁니다. B는 성분 AC의 3대 1 내분점. 요렇게 볼 거예요. 이해되세요? 위치는 이거 괜찮죠? 위치 여기 있는 거는 이해되시죠? 맞겠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C의 좌표를 모른다는 게 문제야. A 좌표는 5,-2 나와 있고 C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X, Y로 두시면 됩니다. C 좌표는 모르니까. 자, 그럼 내분점 공식 써서 푸시면 이제 내분이니까 4 B 더해서 4분의 요렇게 곱할 거죠? 3X 더하기 5 똑같은 거 y에도 한 번 더 4분의 3y 마이너스 2 이게 b라고. 이게 b의 좌표. 어디서? 마이너스 1,4. 그래서 이거 연립해서 xy 구하시면 c 좌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는 안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안 나와요.
여기에서 C를 잡는다고 해도 AB의 길이보다 BC 길이가 반드시 더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가면 없고 D에 가까운 쪽에 하나, AB 선분 사이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는 공식 써서 구할 수 있을 거고 요거 공식수 써서 구하는 거 잘 알아두세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되셨으면 56번으로 갑시다. 56번. 이제 무게중심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56번.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서 AB, BC, CA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DEF라고 할 때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해볼까요? 풀어보세요, 이거. D가 0,4, E가 4,-3, F가 5,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구해보시면 3,2 나올 거예요. 착, 3개 더해서.
ABC 무게중심도 한번 구해보시면 원래 삼각형 원래 삼각형 무게중심 한번 구해보시면 2 더하기 9 나누기 3 3, y좌표 11 빼기 5니까 6 나누기 3 2 해서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이성질로 푸시는 거다. 삼각형 세 변을 똑같이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면 이 점들을 하나하나씩 다 구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중심 이렇게 구해주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써두세요. 여기 m 대 n으로 내분하는 삼각형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 57번 한번 보세요. 57번 보시면 삼각형 ABC에 대해서 뭐 점 P가 있는데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그 점 P는 무게중심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증명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하고 57번 둘 다 공식처럼 외우시고 한 유형만 더 하고 전형 먹고 올게요. 이제 평행사변형과 마르모의 성질인데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쓰냐면 두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 이 성질 쓰시는 거죠. 그리고 마르모는 중점이 같다에다가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쓰시는 거. 그러면 59번 한번 해볼까요? 59번. 평행사변형 앞에처럼 그려주시면 돼요. 감 안 오시는 분은 앞에 잠깐 보시는데 이런 식으로 A, B, C, D 그려주시고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를 쓰셔야 되니까 이제 AC의 중점좌표 8,2 DB의 중점좌표 8,2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C하고 D 구해야 되는 점을 미리수로 두신 다음에 이제 중점 공식 쓰시면 되는 거죠. C가 14,0 나오죠? 계산하시면 그러면은 결국 평균이 같다. 중점은 두 좌표 평균 내야 되는 거니까 평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두 좌표의 합이 가운데 중점 좌표의 2배라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바로 구해봅시다. x2 마이너스 2가 16이래요. 더해서 16 돼야 돼? 그러면 얘는 18. 이면 이제 빼고 하면 16 될 거고, 이번에 y 더해서 4가 돼야 돼. 2개 더해서 4가 돼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가 8 더해 주셔야 더해서 4 되겠네요. 이렇게 합으로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죠? 자, 그럼 이번에는 평행사 변형에다가 하나 더 들어간 거 마름모하고 좀 쉴게요. 마름모 60번 해봅시다. 60번. 60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푸실 때 첫 번째는 대각선의 중점 이용해서 A, B, C를 연결을 해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변의 길이 가지고 마무리하시고. 중점 괜찮아요? 중점 좌표 보면 x 좌표의 중점이니까 결국 x 좌표 길이의 합이 같다로 푸시면 된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a 더하기 5는 이쪽 x 좌표 b 더하기 2하고 같다. 그래서 이제 b가 a 더하기 4 맞죠? a 더하기 3 예. 근데 여기 a 더하기 그 다음에 뭐 가지고 푸시면 되냐? 변의 길이로 풀면 된다 했으니까 어딨어? 변의 길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변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잖아요. BC의 길이가 변의 길이가 몇인지 알 수 있지. 그러면 이거하고 A, B의 길이가 같다 해서 이제 A, 스몰 a 찾아주시면 돼요. A, B 길이하고 BC 길이가 같다. 이것도 바로 제곱으로 해서 루트 없애고 시작할게요. 제곱하면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4의 제곱 9는 저쪽 변 길이 몇이냐? 2 빼기 5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1 3의 제곱. 그럼 이제 9 하나씩 없애주시면 여기서 바로 제곱 풀 수 있어요. 그쵸? A 마이너스 2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제곱 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제 양변에 2 하나씩 더해주시면 A가 5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 되겠죠. C가 5,1이죠. A가 5가 되면 C랑 A랑 같은 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A가 5일 수는 없고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저기다 대입하시면 B는 2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더해주시면 답이 1입니다. 괜찮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중점 좌표 가지고 하는 거. 이 마지막 남아있는 두 유형이 좀 어려워요. 이등분선의 성질이나 자취방정식 이건 좀 어려워서 쉬었다가 8시 5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녁 듣고